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상장하는 라메디텍의 최종 유통 물량과 필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6월 18일 상장하는 DB금융 제12호 스펙의 정보도 담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상장, 시초에 털리지 맙시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지난 금요일 그리드 위즈의 상장을 시작으로 대상장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라메디텍과 DB금융 제12호 스펙은 각각 단독 상장으로 진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메디텍의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모두 청약이 되었고 최종 배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은 없었습니다. 라메디텍의 직원 수는 모두 43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1년 9개월로 짧은 편입니다. 평균 급여액은 약 4,900만원 수준입니다. 라메디텍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이 직원 한 분당 약 606만원 규모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 실권이 없다는 것은 호재 정도까지는 아니고 악재가 아닌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메디텍 수요 측에 참여했던 기관 투자자들은 모두 청약을 하였고 최종 배정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실권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청약자 배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의 균등 배정 주익수는 0.58주였습니다. 그에 따라 전체 청약자의 약 절반인 57.35%만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반 청약자 비례 배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은 3,000주부터 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3,000주 청약하신 분들이 많아 3,000주에서 추첨이 진행되었습니다. 3,000주 청약하신 분 중 비례한 주를 받을 확률은 77.1%였습니다. 이어서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메디텍의 공모가 16,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384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입니다. 라메디텍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3년부터 2024년 상장한 종목 시가총액과 비교해보면 소닉스, Y바이오로직스보다는 조금 더 많고 Y랩, K&R 시스템보다는 조금 작은 시가총액입니다. 라메디텍의 수요 측 당시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수량 기준 9.93%였습니다. 하지만 주관사인 대신증권은 의무보유 확약 배정을 평균인 250%보다 낮은 213.69%를 배정하였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일입니다. 그 결과 의무보유 확약 최종 배정 비율은 21.22%가 되었습니다. 배정된 의무보유 확약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장기인 6개월, 3개월에 더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나마 장기에 더 많이 배정된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메디텍의 최종 유통 가능 비율은 30.78%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426억 원입니다. 이어서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주체별 최종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59.49%, 일반 청약자가 12.19%, 국내 기관이 27.29%, 해외 기관이 1.04%입니다. 해외 기관 비율은 1.04%로 매우 낮지만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이 상당히 많은 편인 59.49%입니다. 금액으로도 적지 않은 253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은 벤처금융 한 곳과 기타 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관 투자자의 물량은 0.75% 수준입니다. 이전에 상장한 그리드 위즈는 기관 투자자들이 다수였습니다. 일부 주주의 경우 상장일 매각 가능한 유통 물량이 2%가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주는 상장일 매각 가능한 지분을 전량 매각하였기에 그리드 위즈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관 투자자가 많으면 상장일 전량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메디텍은 소액 주주와 1% 이상 소유 주주 중 일부가 매각 가능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존 주주들의 추정 취득 단가를 알아보면 2021년에서 2022년 취득한 주주들의 추정 단가는 11,665원, 2023년 취득한 주주는 12,060원입니다.
기존 주주들의 추정 취득단가가 공모가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 라메디텍은 비상장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래가 거의 없어 단 몇 주의 거래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거래 비상장에서는 아예 체결 내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 거래 가격은 참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임직원분들에게 부여된 주식매 선택권, 스톡 옵션이 있습니다. 공모가보다 낮은 3,000원, 4,400원, 9,332원이지만 상장 직후 의무 보유 없이 행사 가능한 수량은 없습니다. 당분간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라메디텍은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우선주는 없습니다. 라메디텍의 최종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3년부터 2024년 상장한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소닉스보다 조금 더 많고 현대임스, 그린리소스보다는 조금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해당 기간 평균 상장일 유통 금액이 388억 원인 것을 감안할 때 평균보다 아주 조금 더 많은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라메디텍의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공모가 16,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64,000원, 하한가 60%는 9,600원입니다. 배정받으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메디텍은 대신증권, DB금융 제12호 스펙은 DB금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신증권은 대형증권사이고 실제 배정받으신 분들은 청약자보다는 적은 약 19만 명 수준입니다. 따라서 상장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DB금융 투자입니다. DB금융 투자는 상장일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 미리미리 8시 반에는 로그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장 전 미리 매도할 금액을 적어서 주문해 두시고 상황에 따라 정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경쟁률이 높았고 환불일이 주말을 포함한 4일이었기에 라메디텍 비례 청약하신 분들은 69.2%는 상승한 27,072원, DB금융 제12호 스펙은 51.26%가 상승한 3,025원은 되어야 이익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상장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초가보다는 개장 이후 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민테크 상장을 기점으로 상장의 고점이 지속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코칩까지의 상장을 보면 시초가와 고점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HD 현대마린솔루션 이후 ICTK, 노브랜드, 그리드위즈의 경우 시초가와 고점의 차이가 거의 2배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컸던 ICTK의 상장의 분봉을 살펴보면 개장 시에는 공모가를 하회하기도 했지만 이후 매수가 몰리며 84.75%까지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규모가 매우 컸긴 했지만 단독 상장이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드위즈도 초반 급격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9시 18분 82,200원에 고점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상장의 성적이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비례 청약 이상은 모두 지켜주었습니다. 라메디텍도 27,000원 이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드위즈는 기관 투자자 물량이 많았고 상장에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했음에도 규모에 비해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라메디텍은 그리드위즈에 비하면 유통 물량이 절반 정도 수준의 기관 투자자 물량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라메디텍은 시초가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극초반을 지켜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드위즈의 고점인 105% 이상 상승은 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시초가의 절반, 개장 이후의 절반을 매도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라메디텍은 3개월 환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 라메디텍의 상장이 마감이 되면 다음날 바로 DB금융 제12호 스펙의 상장이 있습니다. DB금융 제12호 스펙은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이 없었기에 공모 물량이 모두 매각이 가능합니다. DB금융 제12호 스펙의 유통 가능 주식수는 500만 주이고 금액으로는 100억 원 수준입니다. 조금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스펙의 상장의 성적을 살펴보면 크기가 같았던 KB 제28호 스펙은
2,600원의 고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전만 보면 매우 암울한 상황이지만 바로 이전에 상장한 미래에셋 비전 스펙 4호가 7,520원에 믿기지 않는 고점을 기록하였습니다. 규모도 DB금융 제12호 스펙은 훨씬 더 컸습니다. 이처럼 단독 상장하는 스펙의 상장일 성적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메디텍과 DB금융 제12호 스펙은 단독 상장이기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6월 19일 수요일 시어스 테크놀로지 한국 제14호 스펙 미래에셋 비전 스펙 5호의 세 종목 동시 상장이 진행이 됩니다. 대상장 시대의 첫 번째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뀐 상한가 한가 범위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상장일 진행되는 상장일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라이브에 함께 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